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서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현재 델타 변이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확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캐롤라인 멜로니 하원 의원을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멜로니 하원 의원은 이동식 백신 접종소 설치 등 32가 한인타운에 대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 주말 13명의 주민의 목숨을 숨지게 한 태풍 플로레트가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또 주요 한인 단체들도 지난 주말 한인 밀접 지역에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펼쳤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시의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즉 인도 변이가 전 세계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현재 델타 변이가 전 세계 80개국 이상에 확산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델타 변이가 미국 41개 주에서 발견됐으며 델타 변이에 대한 규정을 우려 변이에서 관심 변이로 격상했습니다. 로셜 웰렌스키 CDC 국장은 최근 확진자의 10%가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8월 중순이면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델타 변이가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약 60% 높다는 분석과 함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기존 코로나19 감염자와는 다른 증상이 나오거나 무증상 감염자가 더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두통과 인후염, 콧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일반적 증상인 기침과 고온, 후미각 상실과는 다른 증상입니다. 연구팀은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이 감기로 착각하기 쉽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 복통과 구토, 식욕부진, 청력 상실, 관절통 등의 증상도 보고됐습니다. 존스홉킨스 의대 연구진은 어제 알파 변이와 델타 변이 감염자는 상부 호흡기에서 바이러스 배출량이 비교적 많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미국 생물학학회지에 발표했습니다. 다만 사망자나 중증 환자 진행 가능성이 적은 대신 무증상 가능성이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영국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해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로 연기했습니다. 영국에서 13일부터 19일 일주일 기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63,794명으로 직전주에 비해 33.2%나 늘었습니다. 오늘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이동식 백신 접종소 설치를 위해 캐롤라인 멜로니 하원 의원을 초청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한인타운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멜라니 뉴욕시 하원 의원을 비롯해 한인타운 상공회 이명희 회장,
한국이민사박물관 김민성 관장 등의 한인협회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민선 관장은 백신 접종소의 유치와 한인타운 문제들의 개선을 위해 오늘 간담회에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K타운은 우리 한인 사회의 심장부입니다. 코비드 팬데믹으로 많은 비즈니스 데미지를 소상인들이 받기 때문에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서 코비드 백신 센터를 이 K타운에 설치해 주신다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백신 맞고 우리 K타운을 알리고 또 여기서 식사도 하고 쇼핑도 하자. 멜라니 하원 의원과 한인협회 위원들은 먼저 한인타운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백신 접종소 설치 장소와 기간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습니다. K타운의 치안의 문제와 영구적인 백신 설치를 도모하여서 우리 K타운을 경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않겠다는 그 말씀이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그 후 일동은 직접 한인타운의 상가들을 방문하며 상가 주인들과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참석 인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백신 접종소 설치와 한인타운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멜라니 하원 의원은 한인 사회의 번영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하며 백신 접종소 설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ut we have more work to do. We want to go to 100% so that we can stamp out this terrible disease, the COVID-19. So we need to continue. 이번 한인타운 백신 접종소 설치로 한인타운 방문객의 백신 접종이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 주말 13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태풍 클로레트가 세력을 버거하며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을 강타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NN 뉴스에 따르면 지난 멕시코만에서 형성된 열대성 태풍 클로레트가 노스캐롤라이나 연안에서 다시 기세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국에 따르면 클로레트는 21일 오전 최대 40시속 마일을 넘기면서 열대성 저기압에서 열대성 태풍의 수위로 진입했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강풍은 대부분 클로레트의 중심부인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추가 보강이 대서양 서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노스캐롤라이나 동쪽에서 1에서 2인치의 강우를 동반하며 북동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도심에서 단기간의 홍수 여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주말 클로레트는 루이지애나주 남동부를 침수시켰으며 미시시피와 알라바마 일부에서는 1피트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은 알라바마의 버틀러 카운티를 지나면서 세력이 강화되어 다중 추돌 사고로 9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총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터스클러루스 근교에서는 나무가 집 위로 떨어져 성인 남성 1명과 남자 아이가 숨졌고 포트 페인에서는 한 여성의 차가 불어난 만으로 진입해 숨졌습니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클로레트가 월요일 대서양 서부를 통과해 화요일 노바스코시아 남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화요일 오후부터 세력이 점차 약화되어 늦은 밤에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예비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선거운동의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또 뉴욕 한인회와 시민참여센터 등 주요 한인 단체들도 지난 주말 한인 밀접 지역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인 후보들은 지난 주말 각 선거 캠프 인력을 총동원해 전화와 가가호호 방문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의회 20선거구에 출마한 존 최 후보는 론킴 뉴욕주 하원의원,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등 지역 유력 정치인들과 함께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관 앞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후보는 최근 플러싱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부동산 개발에 맞서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후보자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의회 19선거구에 출마한 리처드 이 후보는 자신을 공식 지지한 대만계 뉴욕시장 후보인 앤드류 양의 부인 에벌린 양과 함께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후보 선거 캠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이 얼마나 많이 투표장에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의회 23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린다 리 후보 역시 주말 동안 가가호호를 방문해
유권자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한 한인 아트장 후보와 뉴욕시의회 26선거구 선거에 출마한 김혜진 후보는 주말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뉴욕시의회 26선거구에 출마한 줄리 원 후보 역시 전화와 온라인 등을 통해 막판까지 유권자들과 소통을 나눴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와 뉴욕 일원 주요 단체들도 어제 퀸즈 플러싱 노던 블로바드와 155가에 위치한 레너드 광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한인사회 마지막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참가자들은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순위 선택 투표제 기입 방법에 대해 안내했으며 관련 용지도 배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한 명에만 투표할 수 있는 옛 방식이 아닌 선호도에 따라 순서를 정해 5명까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내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투표 문의는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KCS로 하시면 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후보 선거 캠프에서 일하는 40대 자원봉사자가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뉴욕시 브롱스 지역 149스트리트와 모리스 애비뉴 교차 지점에 한 남성이 얼음을 깨는 송곳인 아이스픽으로 에릭 아담스 후보 자원봉사자의 흉부를 수차례 찌르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거리에서 행인들에게 아담스 후보를 소개하는 홍보물을 나눠주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담스 후보는 사건 발생 후 트윗을 통해 자원봉사자는 날카로운 아이스픽에 여러 번 찔렸다. 아이스픽은 가장 위험한 무기 중 하나다라고 밝히고 그는 수술을 받았으며 안정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담스 후보는 뉴욕포스트가 최근 실시한 새로운 여론조사에서도 강력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유권자 2,9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담스 후보의 지지율은 2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 앤드류 양 후보 20%, 캐서린 가르시아 후보가 15%, 마야 와일리 후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특이점은 지난주 초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4위로 밀려났던 앤드류 양 후보가 가르시아와 마일리 후보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뉴욕포스트는 민주당 유권자의 50%가 뉴욕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범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담스 후보가 범죄와 싸우는데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시의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이 최대 수용 인원으로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뉴욕시의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과 공연장들이 최대 수용 인원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전체 관람석을 개방한 양키 스테디움은 뉴욕 양키스와 오클랜드 애틀레틱스의 경기를 관람하러 온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시티필드 경기장 역시 오늘부터 최대 수용 규모 입장을 허용하면서 뉴욕 매츠와 아틀란타 브레이브스의 경기에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시티필드는 관객 입장 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백신 접종 또는 음성 판정 증명서 제출 등의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제한을 없앴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가든 역시 일요일 록밴드 푸 파이터스의 공연을 시작으로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최대 수용 인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티필드와 양키 스테디움과는 달리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는 16세 이상의 관람객이 입장할 경우 백신 접종 증명서를 지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장을 거부당한 관객들이 공연장 밖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토요일 라디오시티 뮤지컬은 백신 접종 관람객을 대상으로 트라이베카 페스티벌이 주최하는 다큐멘터리 데이브 샤펠을 개봉했습니다. 또한 오늘 26일부터는 스프링스틴 언 브로드웨이를 시작으로 브로드웨이 공연이 재개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는 각 공연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관람을 원할 경우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지난 18일 뉴저지 트랜짓은 야외에 있는 열차 승강장과 버스 정류장 등에서 승객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열차나 경전철, 버스 승객들은 여전히 실내 탑승 시에는 계속 마스크 착용이 요구됩니다. 또 열차역이나 버스 정류장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에 앞서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도 지난 16일 야외에 있는 열차 플랫폼과 버스 승강장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단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시 지하철 탑승 시 등 MTA 관할 대중교통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주 캐나다, 멕시코와 함께 여행 제한과 관련한 실무 그룹 회의를 진행한 결과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비필수 여행 제한을 오는 7월 2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지난주 자체 여행 제한을 한 달 연장한 이후에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여행 제한 조치를 매월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기업 및 관광업계로부터 여행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지난 18일 제한 조치를 연장하면서 캐나다 국민의 75%가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국경의 대부분을 봉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보스턴 외곽 노우드에 위치한 공장에서 2개의 생산 라인을 추가할 계획으로 회사 관계자는 이로써 노우드 공장의 생산 능력이 5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번 생산 라인 증설은 모더나가 미국 및 기타 국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전반적으로 늘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신규 생산 라인에서는 코로나19 부스터샷과 어린이를 위한 저용량 백신도 일부 생산할 전망입니다. 모더나의 제조 협력사들도 미국 이외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연간 생산량을 올해 10억 회분에서 내년도 약 30억 회분으로 약 3배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2 회계연도분 취업비자 신청서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올해 신청자의 48%가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6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실시된 H-1B 사전 등록 기간 동안 총 30만 8,613개가 접수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27만 5천 개에서 3만 3천 개 이상 웃도는 규모입니다. H-1B 신청서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의 경우 19만 개가 접수됐으나 2019년 20만 1,000개로 5%가 늘었으며 2020년에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27만 5천 개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매년 학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6만 5천 개, 석사용으로 2만 개의 비자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